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HS K-최은정 시사중 국어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9월 시험의 주요한 문제형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문제풀이 기술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독해 1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조금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보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난이도. 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역시 이건 좀 자주 나오는구나 했던 것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문장 분석력에서 문장 성분의 부족이 있고 과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용은 뭐냐면 이미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이 끝났는데 그 뒤에 또 쓸데없는 내용을 더 붙여서 문장에 쓸데없는 내용으로 인해서 틀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라면 부족한 거는 주어, 크게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보통 빠져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요번 시험 54번에 나왔던 걸 한번 보시면요. 面对同一份古今乐谱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대략 어떤 악보를 보고도 不同琴家演奏出来的音乐 서로 다른 이런 음악가들이 연주해낸 음악은 자 했어요. 很大差异 큰 차이가 누가 봐도 뭐가 없죠? 서술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 요거는 지금 서술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기출을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요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잘 나오는 문형이라서요. 通过什么什么什么活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건 말 그대로 전치사 구조예요. 전치사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괄호를 하는 이유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in the classroom 이런 거는 왜 괄호를 해버리냐. 이 괄호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뭐냐면 얘는 생략해도 돼. 빠져도 돼. 없어도 돼. 그닥 중요하지 않아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얘 없이도 문장은 성립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치자면 我 주어죠. 在北京 전치사 구조예요. 学 한유에서 짜이 베이징이 없어도 我学 한유만으로도 기본 정보는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통고라는 전치사 구조가 없어도 뒤에 문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时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동 동사잖아요. 大家로 하여금 자세하게 해석 안 해도 호흡으로 넘기시면 돼요. 모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 자,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봤을 때 갑자기 중국 사람한테 모두들로 하여금 뭐뭐 하겠어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가? 뭐가 이거 하게 만드는 건데? 라고 당연히 묻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없는 상태다? 주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쌤 만들어줄까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활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활동이 모두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었다. 요렇게 사실은 호흡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괄호에서 탈출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전치사였던 통고를 빼주시면 저절로 앞에 꾸미는 말과 함께 주어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서술어 없는 거, 주어 없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2월 기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메이, 찬미하는 것, 칭찬해주는 것은 뿌진, 그리고 작은 여기 하이가 보여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不仅能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感到快乐和满足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어로 계속할 거예요. 칭찬해주는 것은 还能够增强 강화시킬 수 있다. 彼此 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을 하다가 말았어요. 增强 彼此는 따페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彼此的感情 서로 간의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서술어가 없는 근데 좀 여기 딱 보셔도 알겠지만 제일 쉬워요. 딱 보면 뭔가 빠진 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량의 표현. 수량의 표현은 거의 한 99%가 이 문제인데요. 수량 관련 표현은 절대 2개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건드렸으면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보시면 태양의 20%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 앞에 뭐를 붙였냐면 부따오. 여러분 부따오라는 말이 있으면 수량 밑이에요? 수량 위에요? 네, 당연히 20%가 약간 안 되니까 수량 밑이 되겠죠. 근데 뒤에 또 뭐를 썼어요? 이샹. 당연히 이게 의미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한다. 요게 이제 수량의 표현. 2월 기출 한번 보실까요? 2월 기출 보시면 리우그라는 말이 있어요. 리우그 6개. 근데 앞에 뭐를 썼어요? 따 위에 대략. 대략이라는 말을 쓰면 이미 이 숫자를 흔든 거예요. 아, 정확한 숫자가 아니구나. 근데 또 뭐를 써서? 조여우를 써서 또 흔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한국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순간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국어가 어법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 평상시에 하는 중국어가 다 어법, 어휘적으로 맞는 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랑 너랑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랑 너랑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요. 이 말을 평상시에 되게 많이 쓴다요. 그래서 따 위에 뭐뭐뭐뭐 쯔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법적으로 틀린 말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생산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문제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요. 독해 4부분이었어요. 독해 4부분. 자, 정리를 해보면 긴 글을 읽고 4개의 문제, 질문에 답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요게 속독이 되게 잘 됐어요. 이번 시험이. 보통 5편이 출제되잖아요. 5편이 출제되면 속독이 잘 되는 글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글이 있고 이러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편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속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속독이 되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게 한 편 빼고는 나머지 4편은 너무너무 속독이 잘 된 거 있죠. 그거는 단어 어휘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 4부분에서 말하는 속독은 뭐냐? 속도감 있게 글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글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포인트, 이 문제 답은 요런 표현이 나오는 곳에 딱 가면 그 주변에 있겠다 라는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만 읽고 바로 답을 찾는 걸 속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속독은 또 다른 뜻도 있죠. 전체를 다 읽는데 되게 빠르게 읽는다.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독해 4부분에 오늘은 한 2편을 그러니까 8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워낙 속독이 잘 됐으니까. 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HS K-트렌 정시사중 국어학원